안녕하세요. 대구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대구백화점이고요. 대구백화점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구백화점은 1944년도에 대구상해로 시작한 다음에 69년도에 주식회사 대구백화점을 설립을 했었죠. 그 다음에 93년도에는 중구 대봉동의 대구백화점 프라자존도 열었었고요. 하지만 2000년도 이후부터 롯데나 현대나 신세계백화점이 차례대로 대구로 들어오게 되면서 대구백화점에 대한 입지가 점점 좁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구 동성로 상권이 조금 주춤해지게 되면서 대구 백화점에 대한 경영도 악화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21년도 8월 달에 결국 본점은 폐쇄를 했고 현재는 프라자점만 운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대구 백화점에 대한 현재 상황은 어떤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구백화점에서 사업 매출을 보게 된다면 결국 이런 상품 매출은 백화점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백화점은 내수 산업이기 때문에 수출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낮긴 하지만 요즘 백화점에 대한 전략을 보게 된다면 고급화 전략을 통해서 고소득층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 대한 영향은 점차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오프라인 중심의 어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몰이 커지게 되면서 이런 지방 백화점부터 대형 백화점까지 현재 이런 성장률이 저성장이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제 2014년도를 살펴보게 된다면 2014년도 같은 경우는 백화점 성장률이 10년 만에 역주행하던 시기이기도 했었죠. 2011년도까지만 해도 11%의 증가율을 보여줬었고 2012년도에는 2.6%로 내려앉았고 2013년도에는 0%로 정체를 보이다가 2년 만에 2014년도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14년도부터 뚜렷한 성장률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2014년도부터는 사실상 백화점에 대한 고성장 시대가 종결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에 2014년도부터 어떤 성장률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된 거는 성장을 이렇게 크게 못하게 된 거는 이 시점에 정치적인 이슈랑 메르스도 있었긴 했지만 결국 이런 내수 부진 장기화에 더해서 온라인 쇼핑 시장이 커진 영향이 크다라는 거죠. 결국에 백화점과 온라인 시장을 보게 된다면 같은 상품이더라도 온라인 시장에 대한 가격이 더 싸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 온라인 쇼핑몰로 올라가게 되면서 그런 백화점에 대한 성장률이 저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역설적이게도 코로나 시대에는 굉장히 많이 상승했었죠. 코로나 시절에 상승했었던 거는 일단 이제 하늘길이 막히다 보니까 해외여행에 쏟으려고 했었던 돈들을 이제 소비자들이 백화점으로 발길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백화점에 대한 명품 소비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었던 시기였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재물을 보게 된다면 이제 광주 신세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21년도부터 22년도까지 영업 매출액 측면에서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영업이익도 20년도보다 훨씬 증가한 606억 그리고 22년도에도 꾸준히 이 수치를 유지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 신세계뿐만 아니라 신세계 부근도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상승했고 영업이익도 지속적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현대백화점을 봐도 현대백화점을 봐도 21년도보다 57% 증가한 수치고 이 수치가 22년도까지도 유지가 됐다. 더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꾸준하게 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 신세계, 광주, 신세계 모두 다 이제 코로나 시대에 하늘길이 막히다 보니까 이 명품 소비로 이어지게 되면서 많은 백화점들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났게 됐지만 대구 신세계 같은 경우는 대구 백화점 같은 경우는 사실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죠. 매출액이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영업 매출액이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적자 지속이 되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적자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대구 백화점은 특히 이제 2016년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약간 이제 흑자를 낸 기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대구백화점에 대한 상황은 크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대구백화점에 대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구백화점에 대해서 차트로서 크게 볼 건 없지만은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이제 이런 한 9,500원 부근들은 지지 부근이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반등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반등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급상승을 생각하기에는 이런 매물대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상승하기 힘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봉상 상승하더라도 한 1,500원 혹은 11,000원 부근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봉에서 조금 더 현재 상황을 자세하게 살펴보게 된다면 바닥을 만들어주고 다시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이 60평선이자 매물대 부근을 돌파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상승에 대한 상황을 기대해 보기는 힘들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조금 관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추가적으로 뭐 하락 시나리오는 9,500원 부근을 이탈하고 최종적으로 9,000원 부근을 이탈하면은 어느 정도 리스크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트에 대해서는 크게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기로 하고 추가적인 이슈가 있으면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보니까 대구백화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